나는 다케다 히로시.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로봇 공학에 몸담아 온 연구자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몰두해온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인간처럼 걷고 뛰고 심지어 점프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야심찬 계획이다. 아틀라스는 단순히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같은 직관적이고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로봇 공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소 내부는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항상 기술 혁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업적 성공보다는 연구 그 자체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구소를 인수한다고 나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고, 더구나 현대차라는 기업이 우리의 목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내가 품은 의구심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기술과 같은 상업적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연구소가 세계 로봇 공학의 최전선을 달려온 곳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상업적 이익을 쫓는 기업의 손에 의해 우리의 연구 방향이 바뀐다면 그것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 또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는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술력이나 연구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과 동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은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나라였고 우리 연구소에 깊이 있는 연구,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인수 후 몇 주가 지나자 현대차 연구진들이 우리 연구소에 도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쉽게 신뢰할 수 없었다. 특히 한국팀의 젊은 연구자 중 한 명인 박영주는 열정적으로 현대차의 비전을 설명했지만 나는 그가 단지 한국의 효율적인 방식과 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말은 그저 이론적으로 들렸고 내가 지켜온 연구소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시간이 지나고 현대차 팀과의 협력 회의가 시작되었다. 첫 만남부터 우리는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느꼈다. 한국 팀은 타임어택이라는 방식을 도입해 연구의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했다. 반면 나는 로봇 연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상업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회의 중 나는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고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현대차 팀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을 시도했다. 특히 박영주는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와 현대차의 진심과 비전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는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기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는지, 단지 상업적 성공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갈등과 의심 속에서도 협력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꿈이었다. 과연 현대차와의 협력이 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인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현대차 연구진과의 협력은 초반부터 쉽지 않았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 연구진은 연구, 철학부터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우리는 기술적 완벽성을 우선시하며 한 단계씩 신중하게 접근하는 스타일이었다. 반면 현대차 팀은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며 타임어택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려 했다. 그들의 방식은 우리에게는 급진적으로 보였고 협력 초반에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아틀라스 프로젝트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 에너지 효율과 AI, 비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현대차 팀의 접근은 나에게는 낯설고도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전기차 기술에서 얻은 고효율 전기 모터 시스템을 로봇에 적용하겠다고 제안했고 AI 비전 기술로 환경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나는 현대차의 기술이 우리 프로젝트의 본질을 훼손할까봐 우려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박영준을 필두로 한 현대차 연구진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수차례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하며 설득했다.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솔루션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는 점점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현대차의 전기 모터 시스템은 기존의 구동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AI 비전 기술은 로봇의 환경 적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아틀라스는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전력 소모도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협력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연구 방식의 차이는 여전히 긴장감을 낳았다. 현대차 연구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실험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나는 현대차 팀이 진정으로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준이 새로운 AI 비전 기술이 적용된 아틀라스 프로토타입의 테스트를 제안했다. 이 기술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테스트 당일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연구소의 테스트룸에 섰다. 연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틀라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아틀라스는 스스로 멈추고 방향을 조정하며 길을 찾아갔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다. 연구소 안에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 나는 그동안 품었던 의구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현대차 연구진의 접근 방식은 나의 기존 관점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틀라스를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들과의 협력이 아틀라스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현대차의 전기 모터 시스템과 AI 비전 기술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 연구진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팀 간의 철학적 차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연구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로봇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지속되었다. 특히 내가 제안한 감정인식 시스템 개발 문제는 박영준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나는 로봇이 단순히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간형 로봇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영준은 지금의 기술적 한계 속에서 감정인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감정인식 기술은 충분한 데이터와 안정적인 알고리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로봇의 성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를 미루는 것이 아틀라스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회의 중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틀라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차가 단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활용하려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박영준은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저희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인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로봇의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인식을 도입하기 전에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끝이 났다. 연구소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차 연구진은 정말로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상업적 성공을 위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걸까? 며칠 후 박영준이 나를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케다 박사님, 저희도 아틀라스가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로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감정인식을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내가 현대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시작했다. 박영준은 진심으로 아틀라스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와 더 깊이 대화를 나누며 현대차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감정인식 기술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의 기술적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다지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던 날, 나는 현대자동차 연구진과 함께 완성된 아틀라스를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사람의 동작을 모방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틀라스는 단순한 동작의 모방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감정을 인식하며 인간과 소통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연구진이 있었다. 시연회에서 아틀라스는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장애물을 피하고 부품을 조립하며 손을 흔들며 사람들에게 화답했다.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혁신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대한 경의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과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었다. 한국연구진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통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난제를 해결했고 새로운 길을 열었다. 나는 그들이 단순히 빠른 속도와 효율성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를 향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제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과 현대차가 함께 만든 글로벌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세계 각국의 로봇 공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로봇 공학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로봇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박영준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당신과 한국연구진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강인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을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한 국가로만 보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 세계 기술의 중심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였다. K방산, K바이오에 이어 이제 K로봇까지 한국이 보여준 도전과 열정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각기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편견을 극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과 현대자동차가 있었다. 나는 이 협력의 성과를 보며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능성과 열정의 경의를 표했다. 대한민국, 그 이름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틀라스를 미국과 일본의 기술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혁신의 산물이었다. 아틀라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인간형 로봇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과 현대차,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만든 미래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